안녕하십니까. 버럭도시농부입니다. 한낮에 온도가 3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덥기는 덥네요. 덥기는 덥고 해서 제가 이제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잠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농약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농약은 전문가분들이 아니고서는 어떤 그 성분이랄지 이런 것도 권해주니까 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구원하는 약도 물론 방제를 하지만 매년 제가 시기에 따라서 매달 약 치는 거에 따라서 저만의 이제 루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제를 했는데 10일 간격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정규 방제라고 해서 방제를 했는데, 찐득이가 많이 보여서 이제 살충제를 어제 좀 가미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파리는 깨끗하고 찐득이는 성분은 보이진 않는데, 어제 제가 이 델란이라는 이 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델란이라는 약을 이걸 뭐 많이 권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과는 우리 흔히 그 장마철 되면 정말 얘를 먹는 거, 갈색 무늬병, 겹무늬 썩은병, 탄저병, 전무늬 낙엽병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이 델란이라는 입상 수화제를 10일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해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살균제는 저는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농약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딧물이나 이런 뭐 조팝나무 그 진딧물, 사과 면충 이런 게 많이 와서 그 신초에 이리 보면은 막 다다닥 붙어 있고 좀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팡파레라는 이 약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비쌉니다. 농협에서 권장해 주는 약보다 이 병 한 병이 한 15,000원 이상 더 비싼데, 어제 제가 방제한 이 농약값만 해도 거의 한 20만 원 돈 되거든요. 근데 한 달에 최소 정규 방제를 3번을 하니까 약값도 무시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가원에 맞는, 쉽게 말해서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햇빛, 물, 공기, 수세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석, 토양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5가지가 기본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처음에는 농약을 그 공급해 주는 데서 뭐 이렇게 추천해 준 대로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딧물에는 이 팡파레라는 약을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약을 치게 되면 잎이나 사과의 열매에 침투성이 빠르게 이렇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인버터라는 또 이런 약을 또 이 전착제제 일종의 확산도 되고 해서 침투성이 좀 빠르다고 그래서 이 약을 치는데, 방제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밭을 쭉 돌아보면 좀 빠른 효과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방제를 하든 매달 이 10일 간격으로 방제를 하니까 제 나름대로 농사 일지를 적어 가면서 약의 성분이나 가온에서 일어나는 그런 병이나 병충해 이걸 기록을 해서
이번에는 어떤 약을 살포를 했고, 어떤 약을 살포를 해보니까 예방이 되고, 방제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 두는데, 또 이제 하나는 이제 후련이라는, 이게 또 소화제 일종인데, 요즘에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뭔 사과밭에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다니, 그게 순나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련이라는 이 약재는, 순나방, 쉽게 말해서 복숭아 순나방에 이제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약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약을 어제 방제를 오후 늦게 해서 끝 마치고 그리 했는데, 어제 옆에 이제 가온 하신 분하고 저하고 이제 방제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눠 보면, 농약의 종류는 많고, 아무래도 이게 사람도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고 나중에는 약이 잘 안 듣는 그런 현상이 그 사람 인체에도 생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과나무에도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해보고 그분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쭉 나눠 봤는데, 제가 어제 방제를 하고 이제 한 바퀴 좀 쭉 돌아보고 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는 이제 빈 공간이 있어서 제가 토마토를 좀 몇 그루 심어 봤는데, 찐득이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제. 근데 지금 그 방제를 하고 나니까 찐득이가 다 떨어졌는지 죽었는지 없어요. 토마토가 찐득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고. 그리고 저기 과운도 이제 신초 위주로 찐득이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렇게 보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해서 이제 방제 효과를 좀 본 것 같긴 한데,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 가수원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농약값이 너무 비싸다, 또 비싼 대신에 약 효과를 그렇게 못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어떤 약이 잘 듣고 어떤 약이 잘 안 듣고 이런 부분들은 감히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매년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방제를 해 보면 우리 가원에 맞는, 우리 사과 품종에 맞는 그런 약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해서 곤장 약방에서 이렇게 곤장해 주는 약도 물론 쓰지만, 제가 갈반이나 탄저나 이런 병에 한번 시달려 봤기 때문에 거기서 권해주는 약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농사 일지에 기록을 해둔 그런 약품을 계속 쓰고 있는데, 델란이라는 저 약품은 제가 자주 쓰는 그런 소화제고요. 해서 지금 그 가온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죠. 노하우가 있고 자기만의 이제 그 생각이 있어서 방제하시는 것도 다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 농약에 대해서는 이게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탄저가 엄청나게 심했을 때 어느 농가에서는 비만 그치면 1시간, 2시간 햇빛만 나면 바로 약을 치고 방제하고 했는데도 탄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사과를 다 따냈다고 하면서 그 막 울분에 젖은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내가 봤는데, 참 이 약재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어떤 약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그것을 판단을 하겠지만, 아무튼 농약을
살포를 안 하고는 과일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요. 또 살포를 해도 방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드리는 말씀은 농사를 이렇게 지시면서 쭉 이렇게 일기 형식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방제나 이런 걸 했을 때는 한 번쯤 기록을 해 두시고 그 기록에 따라서 방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방제를 했기 때문에 또 10일 후에 특별한 일 없으면 또 10일 후에 또 저만의 이제 또 방제를 하겠지만 한 달에 3번씩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11번, 12번 이렇게 방제를 하면 이제 사과를 수확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 없이 올 한 해도 과수 농가가 병충해에 실험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모든 그 병충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잦은 비, 우리가 장마 때가 되게 되면 참 병충해가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견무늬 썩은 병, 탄저병인데 올해도 얼마만큼 비가 와서 나무를 못 잘게 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 한 해 방제 잘 하시고 가을에 초겨울에 사과 수확하실 때 만년의 미소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그네슘 살포도 2차례 했고요. 칼슘도 한번 살포를 했고 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황산가리만 토양 시비를 한번 하면 이제 장마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이렇게 좀 자라 있는데 가온에 풀이 자라 있는데 이 풀은 다음 주에 동력 개초기로 풀을 벨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건강한 사과를 생산하시기를 바라면서 미래카나마 농약에 대해서 농사 일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